앞쪽에 이제 우리 그 유전과 관련된 이제 유전 내용 들어갈 건데, 먼저 첫 번째, 염색체와 유전 물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개념적인 것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유전이 뭐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전입니다. 자, 유전. 그래서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럼 형질이란 거는 바로 그 생명체 개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을 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달된다고 그랬잖아. 자, 이 전달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자, 이 방식을 우리는 생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생식했을 때, 자, 암수 구분이 없는 무성생식이 있고, 자, 암수를 구별하는 유성생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염색체를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염색체에서 이제 그 상동 염색체라는 것이 바로 유성생식에서 나오게 된 개념일 거야. 즉, 아빠로부터 염색체 하나를 받고 엄마로부터 염색체를 받아서, 자, 이 N이라는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유성생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유전의 정의를 좀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개체 특징인 이 형질은 바로 뭐냐면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바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형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유전자인데, 그럼 이 유전자가 뭐냐? 자, 유전자는 유전 정보, 다시 말해서 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가 되겠지. 그래서 단백질의 정보, 정확하게 표시하면 단백질의 어떤 정보냐? 바로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자, 자, 배열 정보, 배열 순서. 자, 이 배열 순서가 되고, 이 배열 순서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지. 통합에서 배웠던 거.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자, 그래서 요 ATCG, 물론 이제 뭐 RNA 같은 거 AUCG가 되겠지만, 이 염기 서열에 의해서 이 배열 순서는 암호화되어 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이제 DNA에 있는데, DNA 전체가 유전자라는 것은 아니야.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DNA는 이제 이렇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 DNA 전체가 하나의 유전자라는 게 아니라 이 DNA 안에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유전자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유전자가 되고, 자, 이 부분이 또 유전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통 이제 이 DNA는 그래서 여기 유전자, 자, 여기 유전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커다란 유전자들의 집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핵세포하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에서는 약간 이 배열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진핵세포, 다세포 생명체인 진핵세포를 기준으로 얘기할 건데, 왜냐면 DNA 전체가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면, 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DNA이긴 하지만은 유전 정보는 없어요.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예전에는 뭐 벌크 DNA였는데, 자, 지금은 정크 DNA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 그래서 정크 DNA. 그래서 이거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 자, 바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크 DNA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 자, A, T, C, G,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 염기 서열에서 암호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바로 요 세 개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 세 개 염기 서열을 3염기 조합이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RNA의 세계 염기 서열은 뭐 이제 우리 뭐 코돈, 안티코돈 이런 것들이 자 있죠. 그래서 DNA의 특정 부위가 바로 유전자다. 그 특정 부위 절편이라고 그래. 절편.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얘기했지. 세그먼트. 그래서 이러한 절편을 유전자라고 하고 DNA는 이런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쭉 모여 있어 가지고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유전 물질 핵산이라고 하죠. 핵산.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산이라고 해서 DNA와 RNA를 묶어서 핵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자,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 중에 하나고,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자 서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 자, 요거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인데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오른 회전 나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른 회전 방향이 자 오른쪽으로 회전이 돼 있다. 그래서 오른 회전 나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얘네는 보통 이제 DNA는 길이가 대략적으로 자, 한 2m 정도, 되게 길지, 그치? 그래서 DNA 길이는 대략 한 2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2m의 DNA가 자, 어떻게 돼? 세포 분열할 때 이제 강기에서 복제가 된단 말이지. 복제가 된 다음에 이제 분열기를 들어가면서 자, 얘네들이 분리가 될 텐데 자, 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DNA의 어떤 부위가 자, 이게 결손이라든가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손실이 나오게 되면 유전 정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고 유전 정보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이제 DNA가 긴 형태로 해서 염색사, 히스톤 단백질하고 붙어 있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쭉 요렇게 자, 오르나손 됐을 때 이게 200m. 자, 2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염색사지만 이 복제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결손, 손실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 이 접촉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응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 때는 자, 분열기에서는 이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자, 염색체 형태로 되면은 자, DNA 길이가 어떻게 될까? 자, 2m에서 그 원래 길이의 약 자, 한 1000분의 1배 정도? 1000분의 1배? 아니, 10,000분의 1배가 되겠다. 10,000분의 1배 정도로 되게 자, 요렇게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이제 접촉하는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이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 결손이나 손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DNA는 자,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의 집합이고 그 집합인 자, DNA 같은 경우는 자, 길이가 한 2m인 긴 사슬, 오른 회전 나선을 가지는 이중 나선의 긴 사슬인데 자, 얘가 복제가 되고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DNA 결손이 생기니까 자,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서 염색체 형태로 응축된 막대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막대 모양이 바뀌면서 DNA 길이는 약 10,000분의 1배로 줄어들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제 손실을 최소로 만들겠죠. 자, 바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염색체라는 것은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 자, 요거 히스톤이라는 표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 결합해서 형성된 뉴클레오솜인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밑에 그림 봐봐. 자, 여기가 히스톤 단백질이고 요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이렇게 실처럼 자, 감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감겨져 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덩어리.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걸 얘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이 되고 자, 이 뉴클레오솜이 계속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서 거의 뭐 수백만 개 이상의 뉴클레오솜이 연결되면은 이것이 이제 무수히 많이 연결이 돼요. 거의 뭐 수백만 개. 자, 연결이 되면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폴리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통합해서 이제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지? 그래서 이런 폴리뉴클레오솜이 되면서 이 폴리뉴클레오솜이 이제 뭉쳐서 두 개의 가닥, 두 개의 이제 막대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 그래서 두 개의 막대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막대를 이루고 있고 자, 그 중에 각각의 막대를 뭐라고 하냐? 얘를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고, 자, 이 염색체는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이제 DNA가 복제되면서 폴리뉴클레오섬이 실처럼 실타래처럼 이제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뭉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원체라는 거에 이 실타래처럼 뭉쳐되어 있는 이 염색체, 염색 분체들이 붙어. 그래서 이제 막대 모양으로 막 바뀌지. 그래서 막대 모양 바뀌었을 때 얘네들이 세포 분열기,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할 때 이제 전기부터 말기까지의 세포 분열기라고 하는데, 그때 중기에는 그 중앙에 적도면에 배열이 된다고 그래요. 자, 적도면에 배열이 되니까 자, 관찰하기가 제일 좋지. 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제일 좋고, 근데 관찰할 때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요. 그래서 염색약으로 염색이 돼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관찰할 수 있다고 해서 염색된다 해서 염색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DNA는 어떻게 돼? 자, 얘네들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복제가 되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 DNA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응축이 된다. 막대 모양으로 응축이 됐을 때 그 응축된 그 막대 모양의 형태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부른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염색체가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전되는 과정, 생식되는 과정에서 또는 마찬가지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자, 이 염색체 형태로 이제 분열해서 염색체 형태로 해서 DNA 손실 최소로 한 다음에 자,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유전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전체. 자, 요거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게놈 또는 지놈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유전체라는 거는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 물질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유전체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DNA 전체가 유전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염색체 구조를 보면은 일단 염색체는 자, 이거 꼭 기억해야지. 자, 세포 분열기에서 생성이 된다. 자, 세포 분열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세포 분열이 아닐 때는 염색사 형태로 있다가 자, 분열기 만들어지는데 히스톤 단백질에 자, 요 DNA가 실처럼 뭉쳐져서 만들어진 자, 하나의 커다란 복합체.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뉴클레오솜을 이루고 자, 이 뉴클레오솜이 자, 어떻게 돼? 자, 수십만 개 또는 수백만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게 바로 이제 염색체죠. 그래서 얘네들 모여서 폴리뉴클레오섬. 자, 폴리뉴클레오섬. 자, 얘네들이 바로 이제 염색체가 되고, 자, 그다음에 DNA 특정 염기 서열을 가진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고, DNA 유전자 아닌 벌크 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벌크 대신 정크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정크 DNA라고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실제로 어쩌면 요렇게 이제 동원체가 있으면 요렇게 이제 염색 분체들이 만들어져요. 자, 요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복제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복제가 된 거고 얘는 원래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이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자, 여기에 유전자가 있다면 복제가 됐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같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 유전자는 바로 이제 염색체 특정 위치에 놓여진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거, 지금 이게 이제 한 가닥은 원래 있는 거고 나머지 한 가닥은 복제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와 여기 관계를 얘를 뭐 이제 대립 유전자, 이건 대립 유전자가 아니야. 자, 우린 얘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않아요. 알지? 자, 대립 유전자는 자, 이게 하나의 염색체가 아니라 또 다른 염색체에서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염색체 그 유전자 부분을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아니고 여기는 그냥 같은 유전자야. 같은 유전자.
그래서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어떤 구성,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유전자, 그 쉽게 말해서 여기는 염기 서열이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유전자형도 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뭐 라지, 뭐 스몰 a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유전자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염색체입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좀 나올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요 이제 DNA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가닥, 이중 가닥의 DNA고 얘는 오른 회전을 하고 있다.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부위가 바로 뭐야? 유전자.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 부분이죠. 자, 요 부위가 유전자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유전자 아닌 부분이 있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크 DNA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이제 정크 DNA라고 그래. 정크 DNA. 자, 요 정크 DNA는요, 진핵 세포에는 존재합니다. 세포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진핵은 원핵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거든. 그래서 원핵 세포 같은 경우에는 요 정크 DNA가 없고, 그래서 원핵 세포의 DNA는 전부 다 유전자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원핵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성생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길이가 대략 한 2m 정도 되겠지. 그래서 요런 히스톤 단백질에 자, 요렇게 어떻게 DNA 가닥이 이제 이렇게 실천 돌돌돌 감겼어. 이걸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이 수백만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폴리뉴클레오솜. 자, 폴리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이 폴리뉴클레오솜이 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의 염색 분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두 개의 염색 분체를 갖는다. 자, 그리고 자, 요 같은 자리에 자, 여기는 같은 유전자다. 자, 대립 유전자가 아니야. 같은 유전자고, 왜? 원래 있던 거고, 얘는 하나는 복제된 거고,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염기 서열이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동원체가 되죠. 그리고 참고로 요 동원체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동원체는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라는 것이 있어. 방추사. 그래서 이제 그 딸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제 핵이 두 개로 나눠져야 되잖아. 그러면 각각의 핵에 이 염색체가 쪼개져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가 이제 쪼개져서 들어갈 때, 이렇게 쪼개질 때 바로 이때 그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방추사거든. 그래서 이 방추사가 붙는 부분이 바로 동원체다. 자, 붙는 부분이 자, 동원체가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사람의 염색체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유성생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유성생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유성생식은 부와 모로부터 자, 각각의 유전자를 받는 거야. 그래서 부로부터 염색체를 받고 모로부터도 염색체를 받아요. 그래서 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자, 이 사람같이 유성생식은 자, 이게 두 개의 염색체가 한 개의 쌍을 이룬다. 그래서 두 개의 염색체가 한 개의 쌍을 이룬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총 46개의 염색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사람의 쌍은 23쌍이구나. 그래서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23쌍 중에 자, 22쌍을 상염색체라고 하고 그다음 나머지 한 쌍을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성염색체고, 상염색체는 그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형질을 결정하는 자, 염색체 부분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형질을 결정하는 염색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남자에서 이제 44 플러스 XY, 자, XY가 이제 X가 여성의 성염색체가 되고 Y가 자, 남성의 성염색체가 돼요. 그래서 남자는 XY고요, 여자는 XX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감수 분열해서 우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져. 그러면 정자는 22, 자, 상염색체죠. 44가. 그 중에 반으로 쪼개면 22개 염색체, 상염색체하고 Y라는 성염체 있고 22 상염색체하고 X라는 성염색체. 그래서 정자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난자잖아, 생식세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20에다가 XS가 이제 여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감수 분열하게 되면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그러면 상동이란 건 뭐냐? 만약 22 플러스 Y와 그 다음에 22 플러스 X가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44 플러스 XY라는 자손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가 되고 얘가 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와 모로부터 한 쌍씩 받아서 자, 한 개씩 받아서 한 쌍의 염색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총 23쌍, 그 중에 22쌍은 삼염색체, 한 쌍은 성염색체. 그래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뭐라고 부를까? 자, 얘를 상동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동염색체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쌍을 이루는 염색체. 근데 이 상동염색체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자, 유성생식을 뜻해요. 유성생식. 그래서 바로 이제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알지? 그래서 성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 1번부터 22번까지 그러니까 22쌍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성염색체는 남녀에 따라서 구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X는 남성을 결정하고 Y 염색체는 X가 여성이지. 소리. 자, X 염색체가 여성을 결정하고 Y 염색체가 남성을 결정하는 자, 성염색체예요. 그래서 자, X하고 정자는 XY 각각 둘 중에 한 개씩 있고요. 난자는 무조건 X가 있어요. 그래서 XX 만나면 딸이 태어나고 XY가 만나면 아들이 태어나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 용어적인 건데 핵형과 핵상이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가 염색체를 이제 관찰했을 때,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염색체, 자, 관찰하면 일단 염색체 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크기, 그래서 외관상 보게 되는 외형적인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이 외형적인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핵형이라고 그래요. 핵형. 그래서 핵형이고, 이 핵형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 종이 다르면 당연히 이 염색체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에 따라서 핵형은 달라요. 알지? 자, 수는 같을 수 있지만 크기나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수가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종에 따라 핵형은 다르다. 하지만 같은 종에서는 성별이 같으면 핵형은 동일합니다. 그럼 성별이 다르면요. 상염색체의 핵형은 자, 같은 종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될까? 그치? 같다라는 거야. 단 성염색체는 성염색체 핵형은 종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때 이제 우리 핵형 분석이라는 게 나와. 이제 이게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핵형 분석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관찰될까? 당연히 중기가 되겠지. 중기에서 염색체를 이제 관찰하면서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사람의 핵형인데, 자, 사람의 핵형 분석인데,
자, 1번부터 시작해서 23번, 자, 22번까지는 상염색체죠. 23번 이제 성염색체예요. 그러면 요 핵형 분석할 때 하는 순서는 첫 번째 이렇게 가면 돼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쌍으로 묶어. 됐지? 자,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자, 쌍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일단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그치? 봐봐. 1번, 2번 어떻게 돼? 크기가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점점 크기가 작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자, 배열을 한다. 크기가 큰 것부터.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바로 성염색체를 배열한다. 자, 이것이 바로 핵형 분석에서 자, 우리가 그 염색체를 배열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 크기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겠죠.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22번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마지막 23번째는 성염색체가 배열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핵형 분석으로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 자, 일단 모양을 보고서 자, 이 염색체 모양 이상에 의한 자, 모양 이상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뭐 중복, 전자, 결실,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자, 염색체 모양 이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염색체 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염색체 모양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 뭐 터너 증후군,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양 이상, 뭐 이건 다운 증후군, 막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 성별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핵형 분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염색체 모양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고,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래서 특히 여기 수 이상은 뒤에 이제 우리 그 사람의 유전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조금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성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핵형 분석이 될 거야. 자, 그럼 핵형은 외관상에 보이는 염색체의 모양, 수, 크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건. 자, 핵상이 있습니다. 핵상. 자, 핵상은 염색체의 절대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자,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자, 부와 모로부터 염색체를 받아요. 그랬을 때 N개를 받고요. 모로부터 N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자소우는 바로 2N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N개, 2N개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인 수로 표현한 거, 이거를 바로 뭐냐면은 핵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다? 염색체는 2N이 46이다. 그럼 N은 어떻게 돼요? 23개네. 23쌍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림으로 표현한 거는 바로 이렇게 돼요. 자, 같은 크기, 모양의 염색체가, 자, 여기가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포 복제전의 7세포예요. 그래서 복제전. 그래서 여기는, 자, 두 개의 쌍을 이루니까 2N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6개고, N은 3개죠. 세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DNA가 복제가 돼요. 자, 어디에? 간기에서 복제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간기에서 뭐 G1, S, G2 막 나올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복제된 가닥이에요. 자, 이렇게 복제된 가닥, 여기가 복제된 가닥, 복제된 가닥, 자, 이렇게 복제된 가닥, 복제된 가닥.
자, 하지만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도 2n은 6이 되고요. 자, n은 3이 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DNA의 상대량이 자, DNA 상대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지. 자,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아. 우리 뒤에 배울 거 미리미리 당겨서 확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 통해서 뭐 정자든 난자든 생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쌍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세 개지. 그래서 얘는 2n이 아니라 n이 되고 n은 3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핵상이라고 한다. 자, 이게 바로 핵상입니다. 됐죠?